지금 전 세계가 말 그대로 거대한 빚더미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경제의 미래,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결정하는 정말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오늘 이 글로벌 부채라는 끊을 수 없는 중독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재 전 세계 정부 부채 비율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수준까지 다시 치솟았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재정적 압박 아래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근데 정부들이 그냥 돈을 막 써서 이렇게 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까지. 이런 거대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했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부채 규모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자, 미국 하나만 놓고 보죠. 2025년이 되면 미국이란 나라 하나의 빚만 무려 37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부채는 대체 왜 생겨났고 시장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떤 선택지 앞에 놓인 걸까요?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먼저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요. 시장의 감시자들, 새로운 이론적 논쟁,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라는 현실 속 실험실을 거쳐서 우리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딜레마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체 왜 우리는 이 부채라는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 뿌리 깊은 이유를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빚을 내서 돈을 쓰는 것만큼 달콤한 유혹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10수년 동안은 초저금리 시대였잖아요. 이자 부담이 거의 없으니까 이건 뭐 거의 공짜 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세금 올린다고 욕먹을 필요 없이 지출을 늘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열반의 경제였던 거죠.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이런 현상을 장기 부채 사이클이라는 아주 거시적인 틀로 설명합니다. 한 50년에서 75년 주기로 반복되는 거대한 흐름인데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거대한 사이클의 정점에 와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 사이클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빚이 소득보다 빨리 늘면서 자산 가격이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런 축적과 버블의 단계를 거칩니다. 다들 낙관적이죠. 하지만 결국엔 빚 갚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임계점, 바로 그 정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바로 이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금리를 내려서 버티는 게 불가능한 아주 고통스러운 마지막 단계, 바로 디레버리징에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죠. 정부가 이렇게 계속 빚을 늘려가기만 한다면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무서운 감시자들, 이른바 채권작용단입니다. 이 채권작용단은요,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돈을 쓴다고 판단하면 그 나라 국채를 그냥 팔아치워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치솟게 되죠.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위험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2년 영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영국 정부가 재원 대책도 없이 엄청난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하니까요. 시장이 그냥 바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며칠 만에 파운드와 가치가 그야말로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 결국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이게 바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을 때 빠지게 되는 그 무서운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채권 시장은 정치인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시장의 신뢰라는 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번 잃어버리면 그 대가는 즉각적이고 아주 혹독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정부 부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여기 이 문제의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현대통화 이론, 줄여서 MMT라고 불리는 이론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아주 파격적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기들 돈을 직접 찍어내는 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빚 갚을 돈이 없으면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 부채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써야 할 도구라는 거죠. 유일하게 조심해야 할 건 딱 하나, 바로 인플레이션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주류 경제학회에서는 이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MMT가 정치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세금을 올려서 돈을 걷어들여야 한다는데 과연 어떤 정치인이 표 떨어질 걸 각오하고 세금을 올릴 수 있겠냐는 거죠. 역사적으로 정치인에게 돈 찍어내는 기계를 맡겼을 때 그 끝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론들이 실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극명하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두 나라, 바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과도한 특권 덕분에 다른 나라는 상상도 못할 규모의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건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에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죠. 반면에 일본은요, GDP 대비 부채가 200%가 훌쩍 넘는데도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앙은행과 일본 국민들이 빚을 거의 다 사주는 금융 억압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요. 하지만 그 대가로 잃어버린 수십 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겪었죠. 결국 부채 문제에 원 사이즈 피스올, 즉 만능 해법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미국 빚의 상당 부분을 누가 들고 있나요? 바로 외국 정부와 해외 투자자들입니다. 전 세계의 돈을 끌어와서 쓸 수 있다는 건 미국의 막강한 특권이지만 동시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들의 신뢰를 잃는 순간 바로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일본을 한번 보세요. 거의 모든 빚을 일본은행이나 자국 내 기관,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빚은 거의 전적으로 집안 문제인 셈이죠. 바로 이 구조 덕분에 일본 정부는 아까 말했던 그 무서운 채권자경단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금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정치, 경제, 시장, 이론,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결국 우리는 아주 어려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쉽고 간단한 해답은 없다는 것. 지금 정책 결정자들이 딱 마주한 딜레마가 이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을 하자니 당장 경제가 죽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게 뻔하고요. 그렇다고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으로 빚의 가치를 녹여버리자니 이건 국민들의 저축을 몰래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나 마찬가지고 자칫하면 통제불능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긴축, 인플레이션. 일본처럼 저축자를 희생시키는 금융억압, 아니면 기적 같은 경제성장. 이 네 가지 길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긴 분석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부채는 위기와 정치, 그리고 저금리가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는 것. 둘째,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시장의 신뢰라는 궁극적인 한계선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 긴축이든 인플레이션이든 모든 해결책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동반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만능 해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빚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과연 어떤 대가를, 그리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